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34기 마지막 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34기는 나의 상황을 직면했을 때야 비로소 올라오는 용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더불어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참여자들 중에서 목소리를 공개해도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느낀 점을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모임을 통해서도 자신의 성장을 이뤄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잠시 쉬어야 할 때를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이 34기잖아요. 저는 이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기수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항상 지키고자 했었던 철칙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팀원들한테는 솔직한 감정은 항상 오픈하자.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 관련해서 에세이를 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출판사가 한번 엎어졌어요. 보통은 2교정에서 출간을 하는데 제가 2교정 막판에서 출간이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팀원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팀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와, 좋은 기운을 받아간다. 이 얘기를 만약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얘기 들었으면 놀리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오히려 이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나고, 2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기억이 많이 남아서 내가 앞으로도 이런 실패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가 있다면 꼭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임 준비는 좀 빨리 하는 편이지만 오늘 아침까지 버텨봤습니다. 온라인 모임도 하지만 오프라인 모임도 하잖아요. 15명, 16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모임을 하고 와서 혹시나 내가 팀원들에게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도 나의 실패했던 모습들을 솔직하게 오픈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저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독서 모임 호스트를 시작하고 나서 모임을 꽤 많이 했어요. 지금 몇백 번 모임을 했을 건데, 처음에는 흥선대원군님이 세국정책을 펼치잖아요. 정말 마음을 이제 이렇게 굳게 닫고, 저도 왕래를 되게 안 했어요. 호스트들이랑 피드백이나 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성장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장이 더디게 가고 있다가 기회가 좋아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여러 호스트님들과 왕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혼자서라면 못했을 세상을 확장시키고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모임 사업을 하면서 저만의 세상을 만들게 됐고, 제가 해당되어 있는 세상 안에서는 그래도 기반을 잘 다지게 돼서 강의까지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까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는 제가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작 상품을 만들겠다고 남자친구한테 오픈을 하지 않고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액 강의도 듣기 시작을 했고, 성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는데, 제가 성과가 있고 나서 얘기를 하겠다고 추후에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오픈을 빨리 하지 않은 이유는 남자친구의 입장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제가 또 새로운 일을 벌인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느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독서 모임이나 강의로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데 제가 제작 상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정착화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미안한 감정이 든 거죠. 지금까지 많이 기다려줬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응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런 과정 안에서 제가 공간 이슈가 좀 생겨서 이미 유튜브에서는 예약 반영으로 올려놓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제작 상품을 만드는 것은 확
넓히게 되고 모임 사업은 확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남자친구가 고요하게 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또 여러분들에게 처음 오픈하는 것 같지만 일주일 안에 제가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 제작 상품을 만들고 나서 런칭을 한 후에 내가 그 제작 상품의 수익 분기가 나게 되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작 상품이라는 게 시장에 나가봐야 아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온라인 셀러로서 어떤 과정을 더 올려야 하지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바라도 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아니, 나는 강사도 했었던 사람인데, 그 경력을 다 뒤로 하고, 알바를 따로 간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그거에 대한 경제적 리워드도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정신이 번뜩 든 거죠. 고민을 하다가 남자친구한테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스케치북을 사러 가자. 내가 동네 언니라는 캐릭터 분석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이소에 가서 스케치북을 사서 남자친구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동네 언니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는가. 저를 찬찬히 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동네 언니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는 정말 몰입력 있게 끝까지 가는데 관심도가 떨어지면 확 시간을 줄여버리는 게 있다. 그래서 모임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끝까지 밀고 나갈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제작 상품에 관심이 들으니까 그 부분을 확 줄여버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내심. 근데 티를 못 낸 거예요. 남자친구는 모임 사업을 탄탄하게 더 깊이 뿌리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작 상품은 부가적인 걸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알고 있던 부분이긴 해요. 제가 흥미로운 부분에만 관심을 쏟는 편이고 또 여러 상황이 있긴 했었어요. 대관을 하게 해줄 수 있었던 분이 이직을 하게 됐고 제가 공간을 못 쓰는 환경이 됐고 공간을 못 쓰는 환경이 되니까 모임 수를 확 줄이고 온라인 모임으로만 하게 되는 환경에 있어서 제작 상품 만드는 시간을 확 늘려버렸는데 거기다 플러스 제작 상품 만드는 게 재밌으니까 흥미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달라진 거고 그게 눈에 보인 거죠. 친구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할 때 조근조근 얘기를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평소에는 제가 알아요. 객관적으로. 객관화를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는데 아프잖아요. 피드백이라는 건. 안 아픈 사람 솔직히 있으세요?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스스로가 제가 그걸 잘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도화지를 들고 아프게 피드백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객관적인 상황을 오픈해야 한다는 것은 직면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용기였거든요. 그 상황을 더 이상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다는 결정이 섰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아프지만 나는 어느 정도 타격감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감정이란 것도 이별 다들 해 보셨죠? 그래서 이별이란 것도 이별한 후에 그 이별한 사실을 잊기 위해서 일부러 친구를 만나러 다니고 슬픔을 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 감정이 결국에는 더 크게 다가와서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덮어두고 미루는 것보단 차라리 그 상황을 직면하고 어떻게 해나갈지 방향을 짜 나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일을 오픈했을 때는 더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또 카메라를 켜고 이 상황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 또한도 그냥 과정이고 헤쳐나가는 일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독서 파인다이닝이라고 대규모 모임을 했었을 때 협찬도서를 받기 위해서 엄청 많은 곳에 제안서를 뿌렸었는데
아무 곳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행사 망할 것 같다. 큰일 났다.' 했었는데 막판에 건너서 지인들 그리고 게스트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정말 많은 분들 인플루언서들이나 작가님들의 친필 사인 도서를 협찬을 받게 돼서 그 첫 모임으로 제 네임드가 훅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세 번째 같은 모임을 진행을 할 때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협찬 도서 받지 마. 여기서 멈춰. 도서가 너무 많이 들어와."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때 용기 있었던 행동이 많은 결과를 불러왔을 때가 있었어요.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용기도 나비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만들어 냈었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앞으로도 해 나갈 많은 일들이 생길 거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시겠죠? 저는 항상 이렇게 바닥에서도 이 어려운 일들을 오픈해 나가면서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용기를 가지시고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을 잘 헤쳐나가시고 제가 필요한 일이 있다 하시면은 도움을 또 구하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고목나무 같은 동네 언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마음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길게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 지치고 또 건강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 고렇게 해야겠다는 예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저의 실패감은 20%의 아트웍의 수량이나 퀄리티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고 남은 한 주를 너무 내 몸을 갈아놓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를 악물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그 액션 플랜인 것 같고 그리고 느낀 점은 저는 성향상 금방 좀 질리고 지치고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문어발식으로 많이 늘어놓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해서 뭐 하나 제대로 완성을 못하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완성을 못하는 병.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주의의 병이 있어서 어제 그렸던 그런 그림이 오늘 다시 보면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계속 완성을 못하던 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좋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에 주력하는 걸로 했더니 되게 지치고 재미없기도 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함께 달리는 그런 장치를 두니까 80% 정도 성공한 것도 성공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에 저는 좀 그래도 큰 수확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뾰족한 목표를 두고 돌진하는 게 저에게는 사실 맞지 않지만 맞지 않는다는 말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반드시 저한테 행동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다음번 기수 때도 저는 참여를 할 생각인데 다음번에는 회사에 주력해서 템을 제 자신의 아트웍이나 제가 개발해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후에 제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북을 미리 만들어두고 그리고 SNS를 좀 운영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드로잉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그냥 낙서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아트웍들을 그려내는 그 일러스트화 작업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다져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